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마감 종가를 오늘의 최고가로 마감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제 소형주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호가를 더 들어 올려놨을 때, 혹은 이제 뭐 소형주가 아니더라도 대형주 기준에서 호가를 더 들여놨을 때 눌림 작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수급이 프로그램 이외에도 뭐 창구들, 외국인 기관 창구들이 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2일 같은 경우에 12,000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19만 주를 뺏겼죠. 기관 쪽에서 19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 매수의 그 기준이 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연기금의 매도 물량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그 부담은 좀 덜어놓은 상태이고, 35분 지나서 이제 한뭐 지금 35분인데요. 뭐 한 37분 요 정도 되면은 수급 추정치가 좀 더 원활하게 보여질 거예요. 시간에서 물량이 뭐 매수나 매도가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크게 부담 없고요. 오히려 이제 시간이 단일가 거래에서 어, 평상시와는 다른 체결 강도들의 매수가 나온다면은 일단 다음 날의 갭상승까지도, 그러니까 월요일에 주봉상의 갭상승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 뭐 한 4천 주씩 거래됐잖아요. 많이 거래됐을 때. 근데 이제 뭐 이럴 때처럼 뭐 13,000주 2% 이런 거래가 나와 준다면 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준의 흐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급 범위 조금 더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왜 들어갔는지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원체 우리가 많이 두들겨 맞았죠. 주력이 이제 IT인데 이제부터는 굉장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고요. 이제부터는 자신감을 더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기준에 가장 단편적인 기준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장 초에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게 금호 석유입니다. 뭐 단기간에 20% 두들겨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히 아시다시피 어떤 종목이든 대형주든 소형주든 과도한 조정, 단기간에 뭐 20%가 말이 되는 조정이에요. 아무리 공매도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해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뭐 5월 전이 깨지고 한다고 해서 대형주가 하한가로 연동이 된다든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평선 기준에 기울기가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와 있으니까 이 소나 모멘텀 차트나 MACD 또 MAO 이런 추세 추정형의 차트들이 보조 지표들이 하향 추세로 꺾일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멘탈을 모르고, 그러니까 금호석유가 얼만큼 대단한 실적을 내줬는지를 모르는 경우, 그리고 윤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내용이 말 그대로 허벌나게 에,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또 예상치를 어마어마하게 넘기고 있는 그런 실적을 갖고 있는 쪽에 대한 펀드멘탈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의 수급 논리를 좀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급 논리가 공매도에 의해서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 강세를 쪘던 업종군 중에 이제 석유, 화학 업체, 정유, 그리고 화학 업체들의 조정폭이 사실상은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금호석유가 이제 공매도에 노출되면서 과도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인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군요. 이거는 1월 달이고 얼마나 멋있는 횡보를 해줬습니까?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조정까지 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자신감을 이제 더 가질 수 있다. 특히 이제 오늘 돌리는 그 힘을 놓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 범위는 프로그램에 매도가 있었고 또 개인들이 매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기관들 쪽에서 이제 잡아 돌렸다. 그 부분이 대차를 상환하거나 공매도 상환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실적을 뒷받침하는 수급의 범위도 있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일 안타까운 게, 제일 죄송스러운 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단은 이제 금호석유 부분이 과하지만 견뎌내자,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느 거예요? 이 그 향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망치형이 떴을 때 우리가 자주 배우던 그 교육 중에 하나인데, 음봉의 망치와 양봉의 망치가 다릅니다. 음봉의 망치는 시초가가 여기고요. 여기까지의 기준이죠. 그래서 절반이 요 정도 라인인데요. 여기서 편입하면 되는데, 양봉의 망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날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음봉이 이렇게 형성됐다 돌린 거죠. 그러니까 양봉 기준의 절반이 아니라 음봉의 절반을 돌릴 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음봉의 크기가 얼마나 있다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적은 캔들 크기는 아니에요. 어제 원체 변동이 컸었고, 그러면 여기에 절반을 돌릴 때 그게 얼마였어요? 23만 4천 원. 그래서 23만 4천 원을 돌릴 때 시초가와 저가가 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만 원을 절반을 나누면 5천 원. 그래서 23만 4천 원을 넘길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을 잡아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어찌됐건 간에 보합권에서라도 문자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위에서 잡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현금 여력도 없으신 기준도 있고, 우리가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뭐 두들겨 맞은 기준이니까, 그죠? 추가 편입하다가도 두들겨 맞고 뭐 겁 없이 두들겨 맞았죠. 근데 고점 대비 지금 18% 밀린 거예요. 이유는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공매도의 시장이 흔들리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타켓이 된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적 감안하면 그 실적이 어느 정도인데 4천억 예상했던 분기 실적이 6,200억을 넘겼어요. 4,400억 예상했는데 38% 이상 더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는 20% 이상 넘길 때의 기준을 잡습니다. 2분기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대투는 7,500억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연간 1억 5천억, 1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이제는 2조 2천억으로 상향시켜놨어요. 2조 2천억의 순이익이 1조 7천억인데 물론 내년부터 해서는 MB 라텍스의 실적이 뭐 둔화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 둔화의 우려감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 1조 4천억이라고 해도 지금의 PER이 5배 수준이다?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맥락에서 들여다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금호석유의 이번 만든 기준은 일봉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주봉의 기준은 이제 꼬리가 좀 제한적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갭상승 이후의 흐름을 좀 주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좀 또 아쉬워요. 그런데 이제 첫 술이니까 오늘 미국장 또 추가적인 강세 나와주고 돌리면 될 것 같아요. 미국장의 기준이 어때요? 사실 분위기 안 좋죠. 아르미님 이제 새로 들어오셨는데 분위기 좋다고 하는데요 하셨는데, 사실 분위기가 지금 뭐 좋을 수는 없잖아. 인간적으로 지금 장에 특히 우리처럼 IT 많이 갖고 있고 추풍 낙엽이었는데, 다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같이 이겨나가자라는 그 기운이 분명하게 좋은 결과로 나올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은 이렇게 금호석유처럼 거품이 끼어져서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실적을 뒷받침하니까. 오늘도 이제 잠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최근에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때 거래량이 있었고, 근데 결국은 안 돼요. 예? 결국은 실적 자체가 안 되는 쪽의 거품은 한번 업종이 바뀌고 꺾이면은 죽는다고 보는 거죠. 죽는다고. 우리가 이거 뭐 신풍제약 매매 안 해봤냐고요.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 더 빠진다 오른다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거, 거품이 껴 있는 거, 그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전체 그 기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개인들 지분이 얼마나 돼요? 무슨 뭐 개인이 많이 샀네 뭐 엄한 소리들 하는데, 개인들이 많이 샀을 때도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폭등 랠리가 나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처럼 할 이유도 없고 그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어딨니? 한번 보시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뭐 야간 방송도 보시고 그러면서 다들 들여다 보시기도 하겠지만은 또 까먹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성전자 지분입니다. 개인이 10% 정도 갖고 있어요. 10% 정도. 올해 들어서 한 3.8% 샀어. 그래 개인이 많이 사가지고 주가 폭락이에요? 폭락할 거야? 그러면 외국인들 54% 갖고 있는데 지들 어떻게 할 거야? 지들이 더 많이 빠지는 거지.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 부분, 뭐 그 상품 계정에 따라서의 흐름이 되겠죠.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삼성전자의 가격 반발력의 기준이 좀 더 긍정적으로 연출돼야 되고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종가에 또 눌러줬어요. 기회죠. 기회. 예.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리고 삼성전기도 한옥가 더 위로 좀 당겨줘라 했는데 이렇게 눌려버리고 끝났습니다. 수급 범위가 손바뀜이죠. 뭐 개인들이 저런 거 사서 들어올렸을까봐 40만 주의 매도에 36만 주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36만 주가 위로 쌓올리고 매도하는 쪽은 밑으로 안 집어 던지는 거지. 어제까지의 그 공매도들 막 밑으로 던진 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전기 쪽의 흐름도 다음 주 기준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첫 거래일에 가급적이면 양봉이 딱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전자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노텍 디스플레이, 뭐 SDI는 지금 우리가 비중은 없습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DB하이텍도 과하죠. 70만 주 두들겨 맞고 이 중에 이제 공매도 포함돼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요일 기준에서 다시 추이 보면서 대처하는 쪽으로 과하죠. 과한 것에 대해서는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돌립니다. 뭐 70만 주가 2%도 안 되는 물량이 이 DBIT 펀더멘털을 다 붕괴시킬까 봐요. 아니죠. 바운드리 시장의 대기업들의 진입 그 부분은 이제 시장도 확대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 거고 진입해서 또 그들의 파이도 늘리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LG화학 뭐 아쉽긴 합니다만 LG화학 기준에서의 일단 하방 잡고 말도 안 되는 장대음봉 하나 떨어진 거 16만 6천 주인데 앞전에 뭐 60만 주 들어온 물량 감안했을 때 이거는 뭐 세 발의 피죠. 말도 안 되는 물량의 기준에 눌림폭. 그리고 이제 KB금융 추가적인 이제 편입 기준점을 잡을 거예요. 어디서 눌림폭 나오고 이제 어디서 돌릴지 그거만 이제 차분히.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오늘 기아가 이제 조금 많이 아쉽게 됐는데 현대차나 기아나 근데 수급 범위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손바뀜도 있고 또 수급 매수도 있고 또 만도의 기준도 그렇고 거기에 우리는 이제 월요일부터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HMM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는 전략대로 좀 따로 움직여 주셔야 되니까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아쉬운 거는 어제 49,000원에 문자 드리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드릴 걸 이게 이제 좀 아쉬웠던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형성 이후에 고가 47,000원 찍고 또 2% 정도 밀리면 전량 매도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전량 매도 그렇게 하면 46,000원대 전량 매도가 됐을 텐데 그걸 또 이제 못 잡아드렸어요. 네, 공식적으로는 이제 비중은 없지만 하여간에 우리의 기준은 주가가 밀리면 밀릴수록 한투나 UBS 쪽의 창구 동향 유심히 살피고 그들이 빠져나가는 구간이라면은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와 낙폭과대야 혹시 또 확 들어올릴까? 이거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주도 세력이 지들이 나간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거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2조도 안 되던 종목을 16조까지 당겨놨었는데 17조까지 당겨놨었는데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차분히 좀 대처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월요일 기준에서도 한번 교육을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야간 교육에서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호석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금호석유 기준의 추세 강화 부분이 조금 더 월등해지기를 공매도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과도하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 범위를 놓고 잡더라도 26만 원까지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주주환원 정책을 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또 임시주총도 있는 상태인데 그거야 뭐 이사진 새로 변경하는 기준이고 대주주의 그 박창구 회장님께서 뭐 일선에서 한 발짝 뒤로 빠지셨으니까 그 부분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호텔 신라 기준이 오늘도 어떻게 됐어요? 개인들 물량 뺏겼죠. 예? 요거 변동성 작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 차후 먹거리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대치보다는 외국인이 가져간 물량이 적어요. 기간도 그렇고 프로그램 쪽에 14,000주 물량 대비해서는 뭐 34,000주니까 많이 가지고 갔는데 기대치보다는 작습니다. 다만 잘 보세요.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서 외국인들 기관들 이 매수 기준이 단타의 수급 범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충분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어찌됐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현재 기준에서는 교육용으로 10% 잡아내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거래가 추가적으로 터지고 움직인다면 더 들여다볼 겁니다. 지금 뉴스는 뭐예요? 뉴스는 나와 있는 게 화이자와 모더나의 기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 12일 날짜에 아닙니다. 이거 뜬 소문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더나 관련해서 또다시 이제 또 위탁 생산하나 이렇게 추후 공시를 한번 보겠다. 모더나 관련해서는 이제 아직 아니야 루머야 이렇게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 기관들이 19만 주나 사고 그들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 흐름이 12일 날 공시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갭상승 이후에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가 심적으로 편한 수준이었고 원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뭐 즐겨보던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들어갔겠죠. 혹은 이럴 때도 좋죠. 이럴 때도 변형세배령의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그죠? 변형세배령 망치형으로 보기엔 거래가 좀 그렇고 이날도 거래는 그렇지만 그 다음 날까지 그 기준을 잡으면 그래서 일단은 뭐 전조가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눌려 있다가 12일 날 갭상승의 흐름인데 갭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돌렸는데 그게 차익 실현 욕구의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죠. 프로그램도 일부 들어왔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부터인데 원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특히 중후반에 워낙 패닉에 빠지다 보니 감당이 안 된 거죠. 원체 큰 패닉이다 보니. 그게 결론적으로 이걸 왜 이렇게 들어 올렸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봉상의 부담 요인을 갖기보다는요. 주봉상의 흐름을 또 주봉상의 로그 차트의 기준을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와서 여기서 꺾이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추세 강화를 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제 의견이 틀리고 꺾인다면은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작년 6월에 전량 차익 실현했을 때 기가 막히죠. 어떻게 6월에 이렇게 전량 차익 실현이 될까 할 정도로 이 6월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단 한 번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7월까지가 마지막의 기준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5월달에 또 4월달에 들어간 물량 또 특히 이제 5월달에 매집해서 우리도 30% 이상 들어갔던 그 물량들을 단기간에 뭐 50% 이상씩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져나오고 나면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명분과 빠져나오는 명분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아주 원활하게 잘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흐름에서 그러니까 시즌이 아주 최고점에서 아주 원활하게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작년 9월 이후에는 관심 종목에도 없었어요. 관심 종목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문자 발송한 내역을 사이트에서 다 찾아보면요. 작년 7월, 9월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없어요. 오늘 두 번의 문자가 나간 거고 그리고 12일 날 그 교육 기준에 코멘트를 좀 해드린 거고 그죠? 라이브 방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장 전에 갭상승이어서 이제 올려드리려고 했다가 루머입니다 해서 이제 빼놨었는데 오히려 또 강세를 떼서 근데 이제 원체 그때 잡으면 최고 대박인데 우리는 지금도 해석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7월 23일이죠. 없어요. 6월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7월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 이후엔 들어간 적도 없고 안 들어갑니다. 명확하게. 그 들어가는 위치가 뭐예요 지금? 정확히 어떤 위치가 돼요? 아주 정확히 지금의 위치는 초대량 거래대금이 터지고 고점을 넘길 때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라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랠리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주간 단위. 이게 다음 주에도 유지가 된다면 그 흐름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기준을 잡을 수 있죠. 그죠? 이게 만약에 거래 대금이 다음 주에 안 실리면요. 아 그러면은 뭐 우리도 깔끔하게 뒤로 물러섰다가 야 또 한번 거래 대금 터져봐 언제 터질래?라고 기준을 잡아야죠. 야 얘가요 화이자 그걸 받아갖고요 개뿔이나 실적 봐보세요. 이게 무슨 개뿔이나 62조 7천억인데 막말로 우리 LG화학이 시가총액 4위로 밀린 날이 굴욕적인 날입니다. LG화학 시가총액이 4위로 밀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60조 2천억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 62조 7천억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창피하게도 오늘 반등도 만등도 못 줘 86조야. 얼마 차이가 안 나. 실적은 하이닉스가 내년에 14조의 순이익을 내는데 14조의 순이익 14조 얘는요 안 된다니까 아직. 이걸 가지고 무슨 화이자 백신에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성장이 끝내줄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는 실적은 안 된다. 꿈만 갖고 산다. 근데 꿈만 갖고 사는 데는 왜 들어올리냐. 기관들이 바보도 아닌데.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들으세요. 작년 5월에 들어갔던 이유가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의 확대. 이거는 제가 생각 어디 단 한 군데도 그 내용을 얘기하는 쪽이 없어요. 신규 상장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얼마 전에 SKIT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크죠.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야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비중을 한 방에 다 안 줍니다. 단계별로 나눠줍니다. 단계별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비중을 나눠주는데 지금은 이제 1년에 2번씩인가요? 코스피 200 지수 비중을 조절하는 게 그래서 이제 비중 조절의 기준에 수급 부분을 굉장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도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020년도 기준에 요 6월달 기준까지 내리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수익을 냈었고 그리고 5월에 들어가서 6월에 저 수익 그러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거래 대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수급이 지난달 이번달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아름아름. 근데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거래가 수반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비중에 대한 한도 부분이 상향되고 있다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뭐 삼성그룹의 경영권 관련된 내용 나오면은 뭐 삼성물산 얘기 나오고 삼성생명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를 높여놔야죠. 삼성물산이 다 갖고 있잖아. 삼성전자하고 물산의 대주주가 누구예요? 지분을 누가 갖고 있어? 삼성물산을. 그룹 오너죠. 결론은 그러한 흐름들을 기준 잡는 거지. 아 화이자가요. 오늘 방송 어디나 다 들여다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9% 올랐기 때문에 다 지들이 추천했다. 우리는 이걸 갖고 끝내줬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다 좋아. 그렇게 할 수도 있어. 80만 원 샀을 수도 있고 70만 원 샀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내용을 물어보면은 전부 자 위탁 생산 받아서요. 개뿔이나 실적이 얼마나 나오냐 그게. 안 나오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얘가 지금 시가총액 60조인데 그럼 LG화학처럼 조 단위의 순이익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 2차 전지에서는 순이익이 적자였죠. 통합적으로. 근데 결국은 순이익 기준이 어디서 다 나왔어요? 화학에서 나왔죠. 그 순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올해 기준에 3조 5천억 예상하죠. 그죠? 3조 5천억 예상한단 말이야. LG화학을. 얘는 지금 얼마야? 4천억 5천억? 근데 시가총액을 LG화학을 넘겨? 성장성? 그럼 그때 그 실적을 낼 때 들여다봐도 된다는 거지. 물론 업종의 차이의 기준은 줄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뭐 저평가네 아니면 실제 끝내주네 이쪽으로 몰아가기에는 다소 모자르다. 결론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논리. 대주 지분 75%에 외국인 지분 10%에 기관 지분까지 하면 지분이 유통 물량이 없는 상태에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 부분이 증가하니까 계속 수급은 유입돼야 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고 거기에 삼성그룹에 대한 오너 불확실성이 일부 지금 이제 해소되려는 위치에 놓여져 있죠. 거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뭐 아름아름 뭐 그렇게 가진 않겠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바이오로직스를 밀어주고 키워줘서 그렇게 성장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높아져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또 높아지고 그 삼성물산의 가치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행복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부분을 더 놓고 보셔야 돼요. 뭐 내 다음 주에 당장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여유롭게 좀 대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눌림 이후에 그러면서 우리도 IT 쪽에 또 자동차 쪽에 그리고 LG와 금호석유 이런 쪽에서 여유로움이 좀 생기게 되면 그러면 굉장한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옥석 가리기 제대로 하셔야 되고 이제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제 시황도 기가 막혔죠. 함께 하셔서 제발 좀 이런 HMM처럼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을 같이 좀 가져가자고요. HMM의 수익을. 제2의 HMM 또 월말까지 HMM의 공략 전략 또 주도주에서의 제대로 된 반등 탄력 속에서 신규 수익 다 잡아내야 되겠죠. 예. 주말에 빨리 합류하셔서 월요일부터는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기를